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회전의 두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수익 사냥꾼 김호영 고수님과 주도주 발굴가 허인원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 참 중요한데요. 최근 한 달 넘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사들이고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거의 뭐 2달 가까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네. 특히 이제 10월 28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400원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내 증시에서 좀 수급이 이탈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이제 제약바이오 좀 신고가 종목들이 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또 이번 또 지수 조정 구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눌림목 찬스로도 좀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동안 좀 추천드렸던 신고가 종목들에 대한 뭐 반복 매매라든가 뭐 후속주들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꿈의 비만약 위고비의 국내 출시로 국내 바이오 섹터가 강세입니다. 자, 연말에 또 바이오 섹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일단 올해 주도 섹터 앞서서 허인남 고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연초부터 강세를 이어오면서 그간 침체되었던 바이오주들 대부분 골고루 지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바이오주들은 각종 학회 일정에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학회에서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연구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학회들, 이제 추워지면 더더욱 많이 학회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행사가 바로 다음 달 11일, 그러니까 11월 11일에서 12일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행사가 열립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찬바람 불 때는 제약 바이오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고수님께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허인남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자, 먼저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수출주로 변신한 K바이오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종목 어딜까요? 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그룹 계열의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인데요. 국내 최초로 에이즈 진단 시약 그리고 인플루엔자 감염증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요. 다수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는 등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보유한 전통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업체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면서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성장주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좀 부족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음표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바이오도 실적을 갖춰야만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녹십자 바로 실적을 갖춘 제약주라고 바이오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갖춰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녹십자 실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좋겠죠? 올 상반기까지는 실적 부진을 이어갔는데요. 3분기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설 신호탄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을 먼저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 정도 감소한 7,74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73.9% 줄어든 26억 원, 당기순이익은 398억의 적자를 좀 보이는 안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3분기 개선된 실적을 보자, 이 포인트를 잡아왔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녹십자의 시장 컨센서스 매출은 약 4,969억 원, 3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43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3% 그리고 3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적 개선되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뭐 매출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기술 이전 수출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두 포인트 중에서 네. 바로 매출 증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 진출한 신약 알리글로가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 신약이 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유한양행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신약이 미국에서 통했기 때문이고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 바로 녹십자도 알리글로로 미국에서 안정적인 정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FDA의 허가를 받으면서 셀트리온의 짐펜트라에 이은 8번째 FDA 승인을 받은 국산 신약이 됐습니다. 일단 7월에 미국 출하를 시작을 했는데요. 알리글로가 매출에 반영되는 것이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난 7월 달 알리글로에 대한 소식, 앞서 말씀드린 알리글로에 대한 미국 진출 소식이 나오면서 한 번에 큰 시세를 형성을 했고요. 조정 구간은 분명하게 나왔지만 꾸준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이 구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주가가 레벨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의 레벨업은 실적에 기인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7월 달부터의 상승 파동을 하나의 큰 1차 상승 파동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박스권을 조정 구간으로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2주가량 조정을 또 받고 있는데요. 신고가를 낸 이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지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싸게 살 구간을 주고 있다. 그래서 16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선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매수 구간을 좀 잡아보고요. 손절가를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근의 저점 9월 달에 형성했었던 저점인 14만 8천 원, 저가는 14만 1,500원인데요. 14만 원 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6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선에 매수를 하고 전고점인 18만 원 선에만 도달해도 충분히 훌륭한 수익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고점 18만 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그 이후에는 신고가로 내년까지도 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의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김호영 교수님이 준비하신 수출주로 변신한 K바이오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펩트론입니다. 네. 자,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출시로 인해서 관련주들로 부각되면은 주가가 항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펩트론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약효 지속성 의약품 연구개발 그리고 생명공학 관련 첨단 기술 소재의 제조 등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약효 지속성 의약품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펩타이드 공학 및 약효 지속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펩타이드 약효 지속성 스마트 의약품의 설계 및 제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펩타이드 신약 개발을 수행 중인데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이 펩타이드라는 것이 뭐냐면 아미노산이 2개 이상 결합해서 형성된 화합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이 당뇨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제, 항암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고비의 국내 출시로 국내 바이오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펩트론이 위고비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주목을 받는지도 궁금하고 또 혹시 계약을 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라는 제약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네. 이 펩트론은 노보노디스크의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와
기술 평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운자로를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요. 올해 7월에는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도 허가를 받으면서 당뇨와 비만 치료 2개의 적응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올해 바이오주의 수익률이 참 좋았습니다. 유한양행이 100%가 넘었고 또 알테오젠이 3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자, 펩트론 역시 그 뒤를 이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올해 가장 핫한 바이오주는 펩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공시에 공개된 이제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에서 이게 공개가 된 약물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약물들이라는 표현은 일라이릴리의 공동 연구가 비만 치료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라이릴리의 펩타이드 제제는 부작용이 낮고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몸에 흡수되기 전에 빠르게 약효가 떨어지는 한계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후보 물질인 레타트루타이드 같은 이제 다른 펩타이드 약물을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 기술 이름을 스마트 데포라고 합니다. 네. 이 스마트 데포에 적용해서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라이릴리와 임상 1상이 성공적이어야 되는 부담이 좀 있긴 한데 만약에 이 부분이 성공을 한다면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을 볼 때 얘기를 할 때 제2의 알테오젠을 찾아라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펩트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도 있는 펩트론 차트가 또 어떤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특히 이제 10월 15일경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것은 위고비 출시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사실 이 위고비 출시 때문이 아니고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평가하고 계약하겠다는 플랫폼 계약을 맺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사실 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 사업도 하기 때문에 최근 WHO에서 엠폭스에 대한 팬데믹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 테마가 형성되면서 한번 상승을 또 해준 모습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지금 또 조정을 고점 만든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신고가 행진으로 10만 원 넘어갈 때는 이제는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네.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조정, 이쁜 차트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이제 8만 원 선인데요. 사실 8만 원 이탈하는 가격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일봉 말고 우리가 주봉으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연초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위고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만들어준 거였고요. 하반기 때 역시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2차 상승 파동이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상승 파동과 함께 연결해서 충분히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8만 원, 8만 5천 원에서 8만 원 선에서 우리가 매수 가격을 가져가면서 분할 매수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요. 7만 원 선까지는 받쳐놓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전고점을 일단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또다시 나오기 위해선 정말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고점 10만 원 선, 그래도 20%의 상승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기대 수익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 수출주로 변신한 K바이오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따끈따끈하게 신규 상장한 이엔셀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특이한 점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2018년에 이제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58%를 차지한 국내 1위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임상에 진입한 이제 카티 치료제를 비롯해서 다수의 세포 치료제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이엔셀이 적자 기업으로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흑자 전환을 언제 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엔셀이 CDMO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CDMO란 뭐냐면은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 디벨롭의 개념, 개발의 개념이 더해진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탁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 신약 개발은 임상도 거쳐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의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요. 대신 이 위탁 생산, CMO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가 올해에는 40조 원 정도인데요. 2030년에는 18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이엔셀 역시 실적 개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엔셀인데요. 자, 실적이 좋아지려면 아무래도 기술 수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출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수주를 한 양을 보게 되면 좀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에서 일단은 발생한 수주량이 57건인데 이 중에 33건을 따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임상 시험 계획 승인만 8개를 따냈는데요. 그렇다면 CMO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미래 실적으로 좀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년 연속 국내 최대 수주 실적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누적 수주액이 380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가 140억 원, 올 4분기에 신규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이엔셀인데요. 또 다른 매력적인 점은 없을까요? 바로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엔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이엔셀의 경쟁력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생산 개발에 특화된 GMP, 그러니까 의약품 제조 그리고 품질 관리 기준인데 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지난 2022년에 서울 삼성병원 내 GMP 제1공장 그리고 하남 소재의 GMP 제2, 3공장에 대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포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생산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포인트가 될 텐데 네. 현재 희귀 근육질환 3종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 스케줄이 가장 앞서 있는 질병 이름이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어려워요. 샤르코 마리투스. 네. 이 어려운데 이게 지금 삼성그룹, 그러니까 삼성가의 전통적인 좀 질환이다라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이엔셀 자체가 삼성병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를 받은 곳이 삼성생명 공익재단 등 오. 삼성가의 투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구 2,500명 중에 1명 발생하는 희귀 질환 중에서는 가장 높은 발병 빈도를 가지고 있어서 시장 가치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이엔셀의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상장 첫날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 보호회수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차익 물량 많이들 나왔고 차익 물량이 나온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매물대에 대한 부담, 오버행 이슈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보였다가요. 그 이후에 9월 달부터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거래량도 좀 적어지고요. 소외가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질병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그 다음 소식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처음에 공모했을 때의 시초가 가격이 있죠. 이때 시초가 가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35,000원이고 저가가 16,74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생각하면서 2만 원 이하 구간이면 저가 인식으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5,000원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또 한 가지가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은 CDMO를 중국에 위탁하지 말아라라는 이런 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반사이익 우리나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이게 시간이 조금은 걸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미래 성장성으로 본다면 내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해 보시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준비하신 종목은 없을까요? 한 가지 있죠. 네. 오늘 말씀드린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펩투론이었잖아요. 맞아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지금 현재 출시가 된 것은 위고비인데 사실 이 위고비는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네. 주사를 여러 번 놔야 된다라는 것, 요요가 빨리 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제약사들도 지금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고비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위고비에 있는 약점을 분석해서 이 약점을 보완할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사, 제가 오늘 꼭사주로 준비했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 바이오주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자, 일단 독자 플랫폼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글로벌 비만약, 비만 치료제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비만 치료제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이 꼭사주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위고비가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언급되고 있는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바로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이 GLP-1은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요. 이 GLP-1 유사 물질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이 GLP-1 유사 물질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인데요. 여기에서의 첫 번째 힌트가 바로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이 꼭사주 같은 경우에도요, 독자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서 최초의 장기 지속형 GLP-1 비만 치료제 신약을 개발한 상황입니다. 네, 이 꼭사주의 비만 치료제는 다른 비만 치료제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해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기업인데요. 바로 이 두 번째 힌트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후발주자로서의 장점, 앞서서 이제 선행했었던 약품들의 단점을 보완한다라는 겁니다. 자, 후발주자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야겠죠.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요요도 빠르고 또 근손실이 크게 온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꼭사주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25% 이상 체중 감량이 되는 차세대 비만 치료. 그러니까 체중은 감소되고 근육이 증가하고 있는 근육 증가가 동시에 가능한 아주 신개념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위고비, 마운자라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좀 더 차별화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 시장을 공략하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근손실이 없다는 게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아니 근데 체중이 감량되는데 근육이 증가한다는 게 사실 가능한 건가 싶거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이 연구 결과를 좀 속속들이 있는 학회에서 발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는 11월에 미국 비만학회에서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의 타깃 그리고 비임상 연구 결과가 처음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글로벌 학회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다수의 글로벌 학회를 통해서 비만 대사 파이프라인 외에도 이제 희귀 질환 그리고 항암 등 주요 질환 영역에서 개발 중인 혁신 과제들이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발표가 예정된 연구 과제가 총 13개에 달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11월에 있을 미국 비만학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소아내분비학회, 12월 미국 혈액학회 이런 곳에 이런 학회에서 그간 연구해온 임상 결과를 꾸준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을 해야겠고요. 이게 증명이 된다면 비만 치료제 시장 지금 굉장히 불붙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매력적인 꼭사주의 차트 분석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전고점 자체가 37만 원 선에서 장기적인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흐름입니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른 적이 없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20만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이런 기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장기적으로 하나의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자체는 그래서 32만 원 이하권을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장기 종목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좀 분할 매수로 길게 32만 원에서 30만 원 선까지 우리가 매수 구간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40만 원 이상권까지 목표가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앞으로 공개가 될 때마다 주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목표가가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38만 원 선, 중장기적으로는 40만 원 이상까지 보시라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호영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디데이 매매법입니다.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대부분의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수봉이가 형성이 되고 수봉이가 형성될 시에는 대부분 호재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는 신제품 출시, 매출 증대, M&A, 자금 확보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들 중 디데이가 정해진 이슈들이 있습니다. 매출 증대와 같은 실적은 실적 발표일이 되겠고 신제품 출시는 출시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날 최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디데이가 지나면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는데요. 이상하죠. 분명 신제품이 출시되었고 실적이 좋다고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발표 이후에 하락하니까요. 바로 재료 소멸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디데이 매매법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자, 이슈를 동반한 수봉이 형성 후 매수하고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분할로 수익 실현해가면서 디데이 전에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찾아보면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제목의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를 저격했을 때 9월 19일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반기 최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겨울이 왔고 봄이 올 것이다. 실적 실망감은 반영이 되었고 이제 실적 회복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는 마이크론, ASML, TSMC 등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바로 이 실적 발표일을 D-Day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 ASML은 실망감을 줬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의 실적 기대감으로 반도체주는 계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TSMC의 실적이 발표된 지난 10월 17일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이날을 전후로 고점을 형성하고 크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재료 소멸, 기대했던 재료가 나온 만큼 기대감이 만료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TSMC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최근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봅시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10월 15일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은 오래전 결정된 D-Day가 정해진 이슈로 국내에는 신제품 출시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15일을 전후로 블루엠텍, 샤페론, 인멘티지랩 등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은 오히려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는 신제품 출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워낙 높았던 만큼 상승 구간에서 들어온 매수세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목들이 갖고 있는 호재가 D-Day가 정해진 이슈일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D-Day가 되는 순간부터 차익 매물로 인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D-Day가 정해진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매매했는데 수익 실현 후 다시 상승하는 경우들이 나올 땐 주가가 레벨업하는 성장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으로 확보한 수익으로 재공략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매수하고 예술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매매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